새벽 3시에 방송이라니. 일단은 요 영상은, 요 영화 리뷰는 다스발트라는 시청자의 요청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꼭 그분이, 꼭 다스발트님이 영상을 보셨으면 좋겠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디 잠깐만요. 영화가 뭐냐면은 디 파티드. 동조씨 안 적어 뭐합니까? 님들은 안 적어 뭐예요? 디파티드. 감독은 누구냐면은 이씨, 마틴 스콜세지. 잠깐만요. 난 님들이 지금 안 적어 뭐 하는지가 훨씬 궁금한데. 자, 아무튼 디파티드라는 영화인데, 여기 2006년도 영화입니다. 2006년도 영화고, 뭐 찾아보니까 이제 무간도하고 여러 가지로 비교되는 모양인데, 제가 무간도를 안 봤기 때문에 저는 이제 상당히 이제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아마 무간도를 보면 또 뭔가 그 비교될 만한 요소가 있겠죠, 그죠?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은 저는 2시간, 요게 이제 151분짜리 영화입니다. 151분짜리 영화고, 2시간이 이제 120분이라는 거를 감안하면은 2시간 31분짜리 영화인데, 저는 2시간 31분 동안 거의 이제 내내 제 눈을 여기서 떼지를 못했습니다. 굉장히 괜찮은 영화라고 난 생각을 했고, 굉장히 괜찮은 영화였습니다. 굉장히 괜찮은 영화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되게 이제 몰입되는 영화입니다. 흡입력 있는 영화라고 하죠. 뭐 보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줄거리는, 여러분 일단 스포일러를 원하지 않는 분들은 이 영상을 보지 마세요.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네이버 나베르에 있는 걸 읽어보면은, 엇갈린 운명, 지옥 같은 두 남자가 격돌한다. 보스턴, 수십 년 전, 난 내가 처한 환경이 산물이 되기보다 환경이 내가 만든 산물이 되길 원한다. 과거엔 우리에게 교회라는 게 있었다. 그것은 우리가 각자 가졌다는 유일한 방식이었다. 콜럼버스의 기사들은 머리통을 깨부시는 정말 사나운 놈들이었다. 이탈리아 놈들은 자신들의 몫으로 도시 한 부분을 접수했다. 한 아일랜드인이 일자리를 구할 수조차 없었던 때로부터 20년 후 우리는 대통령제를 따르기로 했다. 교회는 이제 편히 잠드시길. 그게 바로 깜둥이들이 깨닫지 못하는 부분이다. 내가 깜둥이들에 비해 아는 게 하나 있다면 바로 이거지. 아무도 알아서 주진 않는다. 스스로 받아내야 하는 것이다. 남부 보스턴 매사추세츠주 경찰청은 프랭크 코스텔로가 이끄는 막강한 세력을 지닌 보스턴 최대 범죄 조직망을 일망타진하기 위해 신참 경찰 빌리 코스티건을 조직에 침투시킨다. 빌리가 경찰 배지를 반납하고 보스턴 길거리를 떠돌다가 코스텔로의 신임을 얻기 위해 애쓰는 동안, 또 다른 신참 콜린 설리반은 경찰청 내에서 승승장구하며 특별수사반에 배치된다. 특별수사반의 임무 역시 코스텔로를 제거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 콜린은 경찰청에 투입된 코스텔로의 첩자, 경찰청의 동태를 사전에 코스텔로에게 알리는 게 그의 진짜 임무였던 것이다. 결국 갱단과 경찰이 서로 상대방의 조직에 위장 침투한 것이다. 빌리와 콜린이 서로의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양쪽 조직 모두 첩자의 존재를 눈치챈다. 언제 정체가 탄로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두 사람은 상대방의 정체를 캐내기 위해 혈안이 된다. 상대보다 한 발 늦으면 자신이 죽는 상황. 두 남자는 서로의 운명의 비극의 총구를 겨눈다. 라는 게 이제 나베르에 남아있는 줄거리인데, 음, 배우진이 굉장히 화려합니다. 뭐 감독은 잘 모르겠고요. 저는 영화를 잘 보는 사람이 아니니까. 배우들은 이렇습니다. 빌리 코스티건, 아까 이제 줄거리에 나왔던 경찰이면서 조직에 섞여 들어간 사람이 바로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입니다.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입니다. 그리고 콜린 설리반이, 그러니까 바로 그 사람이죠. 그 범죄 조직원인데 경찰에 섞여 들어간 사람이 바로 맷 데이먼입니다. 한 명은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고요. 한 명은 맷 데이먼입니다. 경찰을 입은 깡패가 맷 데이먼이고요. 깡패를 입은 경찰이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입니다. 근데
이 둘이 좀 헷갈려요. 영화를 보다 보면 이제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수염을 기르고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헷갈리지 않는데 처음에 보면은 굉장히 많이 헷갈립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양놈들의 얼굴을 양놈 그러지 말까? 서양인들 서구 사람들이 합시다. 예, 서구 사람들의 얼굴을 제가 이제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안 적어 뭐예요? 저는 정말로 구별을 못했어요. 나는 영화가 씨발 이게 뭐냐? 이중 간첩인가? 난 그런 생각까지 했다니까. 좀 지나고 나니까 이제 좀 구별이 됐더라고. 그래서 처음에 좀 사실 그래서 그 놓친 부분이 좀 있어요. 처음에 좀 그리고 좀 뭔가 좀 구별을 잘 안 해줘요. 다들 이제 이름을 잘 부르지 않고 그리고 그 뭐야 생긴 것도 둘 다 생긴 게 좀 비슷합니다.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하고 맷 데이먼하고 그리고 좀 둘을 딱 구별해서 이제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좀 헷갈렸습니다. 저는 영화를 평가하는 방송입니다. 그게 좀 그랬어요. 근데 자세히 살펴보면은 영화를 보면서 이제 자세히 살펴보면은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정말 잘생겼다는 걸 알게 되고 맷 데이먼이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보다는 좀 못생겼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면 구별이 돼요. 그리고 맷 데이먼이 좀 더 비열하게 생겼습니다. 보면 뭐 영화 캐릭터도 그렇고 아마 보면 아실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프랭크 코스텔로라고 해서 그 마피아 두목으로는 잭 니콜슨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경찰 쪽 사람으로는 이제 마크 윌버그라는 아저씨가 나오고 그 다음에 레이 윈스턴이라는 사람 레이 윈스턴이 아니구나 마틴 쉰이나 뭐 등등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영화를 보셔야 됩니다. 영화를 보시면 아마 제가 무슨 말인지 알 겁니다. 아무튼 그 제일 중요한 주인공들이 둘인데 그 두 사람이 역할이 완전히 반대예요. 한 명은 경찰을 입은 깡패고 한 명은 깡패를 입은 경찰입니다. 근데 그 둘의 얼굴이 잘 구별이 안 돼서 처음에 보는 분들이 아마 분명히 좀 난해한 분들이 많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는 다 죽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영화의 주연으로 나왔던 사람은 뭐 다 죽는다고 생각하면 되고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도 죽고요. 맷 데이먼도 죽고 잭 니콜슨도 죽고 마틴 신도 죽습니다. 레이 윈스턴 뭐 등등 다 죽어요. 딱 두 명 살아남네. 여기 주연으로 뽑힌 사람들 중에 그 말을 더럽게 하는 형사 한 명 살고요. 그 다음에 여자친구로 나오는 정신과 의사가 삽니다. 뭐 60억 인구가 다 죽는다는 건 아닙니다. 그냥 적당히 이제 비유적인 표현으로 알아들으셨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대략적인 줄거리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공교롭게도 경찰도 조직에다가 사람을 심고 그리고 조직도 경찰에다가 사람을 심습니다. 그래서 그 둘이 이제 겪는 갈등도 있고 예를 들면 뭐 경찰 신분으로 이제 사실은 깡패짓 하려 그러면 원래는 경찰인데 깡패짓 하려 그러면 좀 많이 그 하잖아요. 그 내적 갈등도 많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뭐 그런 것도 잘 표현되고 그렇습니다. 내적 갈등이라 그러지 고민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정신과 의사나 아니면 뭐 디카프리오의 이제 행동을 통해서 잘 드러나는데 사실은 근데 뭐 그런 요소들 있잖아요. 뭐 사람들의 감정이나 뭐 그런 요소들을 우리가 다른 영화를 보면서 요즘 왜 그 자기 일기장을 감독의 일기장을 이제 영화로 옮겨놓은 그런 영화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런 영화들은 우리가 이제 그 페미니스트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뭐 사람의 막 감정을 세심하게 이해하고 뭐 그럴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이 영화는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보고 나면 일단 그 내부 묘사 자체도 되게 훌륭하다고 나는 생각하는 편이고 그리고 줄거리 자체가 총 나오고 그다음 총 쏘고 사람 죽고 머리 터지고 그런 거기 때문에 우리가 재미없을 수가 없습니다. 말 그대로 재미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멍청하게 2시간 반 동안 쳐다보고 있으면은 즐겁게 그냥 2시간 반이 가요. 뭐 그런 영화라고 난 생각을 합니다. 킬링 타임으로 이 영화를 추천하는 거는 별로 적절하진 않지만은 가능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재밌으니까. 킬링 타임이 아니고 작품성이나 아니면 긴장감을 원하는 분들이 보기에도 저는 되게 좋은 영화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그렇게 봤으니까. 아까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내가 이제
2시간 반 동안 나는 눈을 거의 안 떼고 영화를 쭉 봤어요. 그 정도로 몰입력 있는, 흡입력 있는 그런 영화라고 난 생각을 하고, 정말 정말 재밌게 봤어요. 얼마 전에 봤던 이제 그 바르게 살자인가, 그것도 이제 다른 의미에서 재밌게 봤는데, 디파티드도 이제 다른 의미에서 되게 재밌게 봤습니다. 어, 그 말고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단점을 잡아내기에는 영화가 너무 괜찮아요. 특별하게 내가 느끼는 단점 같은 건 없고, 단점 같은 것도 없고, 내가 이런 부류 영화를 좋아해서 그런가? 아무튼 그냥 그랬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 조직이 경찰 내부에 스파이를 심다, 프락치를 심다라는 그런 내용은 사실은 영화에서 그렇게 막 참신한 소재는 아니에요.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도 멀리 갈 거 없이 그 뭐죠? 미스터 소크라테스였나? 김래원인가 그 아저씨 나오는 영화가 이제 그거였죠. 조직이 이제 경찰에 프락치를 심는데 경찰이 너무 바른 그 사람이 너무 이제 융통성 없고 똑바른 사람이었다. 그게 아카데미 수상작이거나 난 그런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데 되게 수작이었던 거는 분명해요. 어, 내가 막 그 영화를 보면서 막 일부러 비판하거나 아니면 뭐 깔거리를 찾으면서 그렇게 영화를 보는 건 아니거든요. 난 이제 재밌으면 재밌다고 그냥 얘기하고 그런 건데 아무튼 제가 이제 본 소감은 그랬어요. 어, 각자의 역할과 각자의 입장과 그게 이제 뭐 단순하게 그냥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나 아니면 맷 데이먼뿐만 아니라 경찰 그 반장의 입장이나 아니면 반장 옆에 그걸 보좌하는 디그넘의 입장이나 아니면 뭐 그 누구죠? 프랑크 삼촌의 입장이나 아니면 프랑크 삼촌의 입장이나 아니면 뭐 미스터 프렌치의 역할이나 그런 것들이 되게 이제 잘 짜여져 있고 그리고 보는 내내 이제 즐거울 수밖에 없는 그런 영화였기 때문에 저는 적극적으로 추천을 해요. 무간도는 저는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 무간도를 보면은 아마 또 생각이 달라질 수 있겠죠. 아니면 무간도도 나름대로의 재미가 있겠죠. 디파티드가 재미가 있는 것처럼 그렇겠죠. 그리고 영화를 보면은 우리가 이제 간접적으로든 직접적으로는 알 수 없는 것들이 좀 몇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면 중간에 이제 영화가 이제 끝날 때쯤에서 갑자기 이제 그 맷 데이먼 외에도 다른 프락치가 또 있었다거나 아니면은 뭐 디그넘이 갑자기 갑툭 튀해서 이제 마지막에 그걸 끝내버린다거나 그런 요소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반전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내가 이번에 이걸 보면서 쭉 느낀 거는 그 반전이라는 게 갑툭 튀하긴 하는데 갑자기 툭 튀어나오니까 그게 반전이잖아요. 근데 그게 물 흐르듯 그냥 자연스럽게 지나가고 그리고 그걸 특별한 의심이나 아니면 특별하게 뭐 그 납득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잘 녹아든다는 거예요 스토리에. 내가 이 얘기를 지금 왜 하냐면은 그 2004년에 소우라는 영화 있었죠. 소우가 이제 기막힌 반전이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막 끌어모았고 실제로 그 소우의 반전이 한동안 유행을 타서 이제 국내 웹들이 반전 투성이 이제 유머글로 도배되는 그런 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소우가 반전의 어떤 대명사로 명성이 높았는데 내 생각에는 소우는 그렇게 좋은 영화는 아니었어요. 소우 소우 2부터 소우 2 이후는 뭐 이제 말할 가치도 없는 그냥 그런 영화고 드라마급 삼류 드라마급 영화고 소우 1이 이제 그나마 되게 참신한 소재였고 그리고 반전 요소도 상당히 참신했는데 근데 그거는 이제 스토리를 뒤집어 풀려고 이제 좀 인위적으로 자기적으로 넣어놨다는 그런 생각이 난 있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사실 이제 전체적인 스토리에 이게 잘 녹아들지는 못하는 거죠. 말 그대로 이제 갑툭튀해서 그냥 끝나버린 영화가 난 소우라고 생각을 했는데 재미는 있었지만은 근데 디파티드의 경우에는 저는 그 점에서 소우하고 되게 많이 차이가 있다고 느꼈던 게 전체적인 스토리도 훌륭한 뿐만 아니라 그 전체적인 스토리의
스토리를 이제 감독이 마무리해 가는 과정에서 2시간 30분 동안 이제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거를 집어넣으면서 이제 적당한 반전들을 펑펑 터트려서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충격을 주는 그런 것들이 이제 소우만큼 그렇게 부자연스럽진 않았다고 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소우의 역할이 갑자기 이제 신이 세상을 구해주십시오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신이 소우의 반전이라는 게 운석을 떨어뜨려 가지고 세상을 구하는 거라고 한다면 디파티드의 이런 반전 요소들의 경우에는 반전 요소들은 그런 운석 같은 초월적인 힘이 아니고 그냥 세상을 구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함께 잘 해보자 그렇게 이제 물 흐르듯 그냥 구렁이 담 넘듯 넘어가는 그런 괜찮다. 그래서 이제 디파티드 쪽에 영화적인 영화성이나 작품성이나 그런 것들이 소우에 비할 바가 아니다. 그냥 반전이라는 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이제 그걸 가져와서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비판할 건 없습니다. 제가 특별하게 비판할 건 없고 네티즌 평점이 나베르의 경우는 7.56점입니다. 10점 만점에 보니까 이제 대체로 평점을 낮게 준 분들은 무관도하고 있잖아요. 무관도하고 이제 비교해서 요걸 평가한 게 많은데 뭐 평점을 높게 준 분들은 이제 그 무관도하고 상관없이 영화 자체가 재밌다라고 하는 분들의 생각이 맞는 것 같고요. 그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다만 이제 평론가들의 평점이 항상 이제 영화의 그 족같은 말 해주는 그 평론가 새끼들 있잖아. 평론가 새끼들의 평점이 6.5점이에요. 평균에서 4명이 올렸는데 어, 어떤 분은 7점 준 어떤 분이 이제 무관도보다 냉정하고 비열하게 그리고 6점 준 어떤 분은 골목대장답게 휘어잡지만 말이 많아진 스코시즈 그 다음에 6점 준 어떤 분은 무관도를 잊고 그냥 쥐새끼들로 봐주면 안 되겠니 7점 준 분은 원작 그늘 속에서도 서스펜스 만드는 손수많은 1급이다 라고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평가가 4개 평론가 평가가 4개 있는데 그 중에 2개가 무관도를 끄집어 가지고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사실 아까 처음부터 얘기했지만은 뭐 이게 무관도의 리메이크작이라 하더라도 저는 또 무관도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또 색다르게 저한테 와닿는데 평론가라는 새끼들이 이렇게 이제 무관도라는 다른 영화에 갇혀가지고 이 영화를 평가하는 게 정당한 건가? 타당한 이야기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건 좀 비겁한 짓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리고 말이 많다는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말이 많다는 건 난 그러니까 아까 골목대장답게 휘어잡지만 말이 많아진 스코시자 그랬는데 말이 많다는 건 난 영화가 좀 많이 풍성한 거였다. 내용은 좀 복잡해요. 보시면 이제 영화가 충분히 길어서 그렇지 만약에 1시간 정도로 영화가 끝났다 그러면은 아마 영화 줄거리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을 건데 충분히 길고 잘 설명했기 때문에 저는 그 말이 많다는 게 저는 단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거 있잖아. 킹덤 오브 헤븐 있잖아. 킹덤 오브 헤븐처럼 그 개새끼 그게 돈 벌려고 그 감독 새끼 그 이름 뭡니까? 아무튼 그 새끼 그게 돈 벌려고 이제 감독판하고 그다음 극장판을 나눠서 개봉하는 그런 짓거리가 아니고 디파티드 그냥 영화 안에 충분히 이제 내용들을 잘 넣었고 그걸로 이제 리들리 스콧인가요? 예, 그 돈벌레 새끼 수저노 새끼처럼 그런 게 아니라 아무튼 디파티드 2시간 반 안에 이제 충분히 이야기들을 잘 집어넣고 그리고 잘 수습했고 결국은 잘 수습했죠 그죠? 잘 수습했고 그리고 나름대로 여운도 남고 이제 그런 영화기 때문에 말이 많다는 게 난 이 영화를 깎아내릴 수 있는 그런 요소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평론가들이 얘기는 킹덤 오브 헤븐은 그 감독관은 괜찮았습니다. 그 극장판이 좀 이상했어요. 그래서 수전노 새끼 이거. 아무튼 그 평론가들의 평점은 제가 늘 다른 영화를 보면 한 번씩 찾아봐요. 평론가들은 어떻게 평가했을까? 이 새끼들은 어떻게 평가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난 항상 찾아보는데 평론가들 평점은 여러분이 그 가끔 있잖아 기분 좋을 때 친구 하나 데리고 가서 술 사주면서 소주 처먹으면서 소주가 단 걸 못 느끼는 네가 병신 그렇게 얘기하는
기분으로 평론가들이 얘기한다고 생각하시면 아마 타당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술 처먹고 이 영화를 보면은 골목 대장 잡기 휘어잡지만 말이 많아진 스코치즈라고 아마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예, 저는 그렇게 평가하지 않죠. 왜냐하면 난 술 안 처먹었으니까. 자, 그렇습니다. 어, 꼭 한번 볼만한 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꼭 볼만한 영화다. 정리하자면은 꼭 볼만한 영화다.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얘기하자면은 이게 이 영화가 우리가 생각하는 홍콩 누아르 있잖아요. 홍콩 누아르처럼 그렇게 멋있진 않아요. 멋있진 않습니다. 멋있진 않지만은 좀 지저분하고 좀 처절합니다. 그리고 좀 비열합니다. 맷 데이먼이 특히 좀 많이 비열하게 나옵니다. 그 점도 염두에 두고 보시면 뭐 아까 이제 동철 씨가 그걸 느와르라고 하셨는데 사실 난 이제 지금 평가하면서 느와르라는 얘기는 안 했잖아요. 느와르는 왠지 이제 말해서 그냥 멋있다라는 그런 그게 들어있는 것 같아서 일부러 안 했는데 멋있지 않지만은 충분히 즐겁습니다. 그러니까 꼭 한번 홍콩 영화가 재밌는 분들은 아마 이것도 보시면 또 색다른 즐거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그리고 여러분은 평론가들처럼 이제 술 처먹고 영화를 보지 않도록 그렇게 하면은 좀 더 풍성한 관람이 되지 않을까 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느와르란 말이 나와서 그냥 한번 얘기 드려봤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무튼 그래요. 마틴 스콜세지 감독을 내가 잘 몰라서 그냥 지금 한번 봤는데 그 영화를 엄청 많이 만드는 분이구나. 근데 이 양반 영화를 내가 많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내가 뭐라 말을 못 하겠네.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 요까지가 그 요거에 대한 그 디파티드죠. 디파티드에 대한 그 영화 다시 보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아무튼 이제 다스파트님이 부탁하셔서 말씀 그 요청하셔가지고 제가 그 영화를 보고 지금 12시쯤에 제가 영화를 보기 시작했어요. 12시 반쯤에 영화를 보기 시작해서 지금 3시에 다 보고 3시 10분쯤에 다 보고 지금 그 뭐야 이걸 바로 내일 원래 내가 보통 2번 보거든요. 영화를 2번 보는데 영화는 이제 그 2번 보고 이제 평가까지는 없고 그냥 한 번 보고 즐거운 영화고 그리고 그게 사라지기 전에 이제 말을 남기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새벽에 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아무튼 이제 그걸로 만족하셨길 바라고 다음에도 또 영화 리뷰를 원하는 게 있다 그러면 언제든 개인적으로나 아니면 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이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새벽에 했는데 제 방송 유튜브에 달마시안 TV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잠 잘 주무시고 지금 새벽 3시 40분인데 잠 잘 주무시고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방송 종료하겠습니다.